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5월 28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아주 기회주의적인 칼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태평로라는 코너의 칼럼인데 제목이 대통령은 지금 전공의를 만나야 한다. 자, 이런 제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 해지의 자세로 전공의들을 좀 만나서 달래줘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칼럼을 좀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 칼럼을 매우 비판한 분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단국대 의대의 박형욱 교수인데 자신의 SNS에 저런 글을 올렸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전공의들을 놀리는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그동안 어떤 언론보다도 가장 악의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그동안 정부가 대화를 외면하게 만든 가장 큰 우호 세력이 있다면 그건 조선일보. 의료 파국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신문이 조선일보. 네, 더 있죠. 문화일보, 국민일보 등등. 자, 정부가 전공의들의 인권을 침해할 때 철저히 입 다물던 조선일보. 지금도 전공의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철저히 입 다물고 있는 조선일보. 대통령이 이제와 전공의들을 만나야 한다고? 만나서 노예로 다시 들어와 일하라고 살살 달래라고? 조선일보가 전공의들을 놀리는 거지. 조선일보가 정말 대화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면 그동안 전공의들의 인권을 철저히 무시한 윤석열에게 사과하라고 써야지. 본인들도 사과하고. 자, 이 의료 대란을 만든 공범인 주제에 누가 누구더러 사과를 하라는 거냐? 아니, 조선일보부터 먼저 반성하라. 자, 이런 글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지적한 이 칼럼 뭐가 문제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은 지금 전공의를 만나야 한다. 아산병원이 보유 주식을 팔기 시작했다. 아산병원을 운영하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올해 말까지 보유한 HD 현대일렉 주식 40만 주를 매각하기로 했다. 1,000억 원이 넘는 규모다. 거의 아산병원 적자가 1,000억 원대일 것 같습니다. 약 한 달 전에 이미 적자가 500억 원을 넘어섰다라고 했으니까 벌써 석 달째 아마 적자가 거의 1,000억 원대까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 서울대병원은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1,000억 원대까지 올렸다. 세브란스 병원과 삼성 서울병원은 매일 적자가 10억 원 이상씩 쌓이고 있다. 매일 10억이면 한 달이면 300억이죠. 벌써 3달 지내고 있으니까 900억, 1,000억. 그러니까 빅5 병원이 전부 1,000억대 적자를 보고 있다라는 이런 소리죠. 자, 계속 보시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최후 보루인 대학병원 시스템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빅5 병원은 그나마 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어 사정이 괜찮은 편이다. 그렇지 못한 다른 대학병원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지경이라고 한다. 자, 이거 누가 만든 결과입니까? 무대포식 윤석열의 의대 증원이 만든 파국적 결과죠. 그동안 값싼 임금의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던 대학병원 시스템은 바뀌어야 하고 대학병원의 수가를 올려주는 것을 포함한 제도적, 장기적 대책도 필요하다. 자, 필수가가 문제고 대학병원 시스템이 문제다. 그 해결책은 의대 증원이 아니죠. 아니, 무분별한 제한이 없는 이 의료 수요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 그리고 필수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사법 리스크 없애주는 것, 아니 이런 걸 해법으로 가져왔어야지 엉뚱하게 의대 증원이라는 해법을 가져오니까 지금 이런 파국이 되는 것이죠. 자, 계속 보시면 그러나 당장 시급한 문제는 해외에서도 VIP 환자가 찾아올 정도로 우수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니, 이미 붕괴는 시작됐습니다. 100일 가까이 진행된 의료 파행을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 정상화 안 되죠. 이미 파국은 시작이 되었고 정말 이 시스템 붕괴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되어 가고 있는데 너무 지금 늦었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이 다음부터가 문제인데, 자,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다. 이 의료 대란을 어떤 해결하고 수습하는 길은 떠나간 전공의들, 떠나간 의대생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방향으로 모든 일을 수습해야 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완전히 지금 반대로 가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방향에는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
아니 뭘 모르는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 아닙니다. 법원도 의대 증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공익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며 정부 손을 들어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는 절차를 확정했다. 자, 대교협이야 거수기 역할을 할 뿐이고 법원의 결정 자체가 잘못됐죠. 왜냐? 판단과 결과가 매치가 안 되는 이런 결정이었습니다. 판단은 잘했죠. 2,000명 증원에 대한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더라. 그리고 그 절차에도 문제가 많았다. 왜냐하면 보정심 1시간 단 한 번의 회의가 전부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근거도 없고 절차적 하자도 있다라고 판단했으면 이거를 인용을 했어야죠. 그런데 기각 결정을 한 건 법원의 결정이 잘못됐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제는 정말 되돌리기 힘든 상황까지 온 것이다. 전국의 고3, 재수, 삼수생 등이 의대 증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를 변경할 경우 역풍도 감당하기 힘들다. 어떤 역풍이 더 무서운가요? 아니 이런 입시생들의 어떤 혼란보다도 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구축해온 우리나라 K의료가 붕괴되는 것, 이게 더 큰 역풍인 것인데 지금 이미 다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의료계 그냥 받아들여, 이런 식의 논조죠. 자, 뒤에 보시면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좀 달래줘라, 이런 식입니다. 자, 이제 결자 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직전 전에 국민을 상대로 51분 동안 의대 증원 필요성을 설명했고 전공의 대표도 따로 만났다. 자, 50분 담아 50분 내내 의사들 욕하는 거였죠. 자, 당시 회동에서는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 논의 때 전공의들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기로 했다고 했지만 전공의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라고 썼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공의 대표를 만나 체면을 구겼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또 전공의들을 만나야 한다. 자, 두 번째도 소득이 없다면 3번, 4번이라도 만나야 한다. 선고도 끝났고 법원에서 정부 손을 들어준 지금 적극적으로 전공의들을 만나야 진정성도 인정받을 것이다. 전공의들이 만나려고 할까요? 자, 계속 보시면 이들에게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새로 논의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다. 법원은 정부 손을 들어주며 만일 현재의 증원 규모가 다소 과다하면 앞으로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했다. 그런데 우려가 있다. 최근 법원 결정으로 정책 정당성에 힘을 받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강공책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경찰은 조만간 전공의 2명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은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의협회장 관련 참고인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복귀를 가로막는 일부 강경파에 대해 법적 처벌 카드를 사용, 단일 대우에 균열을 내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전공의들의 투쟁 전선을 와해시키고 나머지 전공의들을 복귀시킨다는 계산이겠지만 정부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강공책은 힘들게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대학 교수들마저 적으로 만들고 그러면 의료 현장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전공의는 피의자가 아니고 정치에서는 대결과 승리만이 능사는 아닌 것이다. 정말 읽으면서 내내 정말 기회주의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미 법원 결정 다 났고 정원 배분 다 끝났으니까 그냥 이제는 수용해. 그리고 대통령도 이제는 좀 의료계 좀 달래봐. 뭐 이런 식입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이거는 그러니까 이 의대 증원 그것도 2,000명이라는 한 해에 150%를 이 정원을 늘린 유례가 없습니다. 정말 저는 이건 국제적인 망신, 이 의료계 안에서는 세계적인 망신이 되는 이런 결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제도 소개해드렸지만 영국, 미국, 프랑스 모두 정원을 늘리는데 20년에 걸쳐서 겨우 한 10%씩 올렸습니다. 20년에 걸쳐서 한 해에 약 2% 내지는 최대 10%를 넘기지 않은 범위에서 아주 조금씩 20년에 걸쳐서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한 큐 원샷에 150%를 늘린다? 이러니 감당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의대 교수들,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든 의대 교수들이 불가능하다고 아니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데 이걸 그냥 밀어붙인다? 조선일보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바뀔 수 없는 현실이니까 그냥 묻고 가자. 좀 잘 달래봐라. 이런 식이죠. 자, 지금 이 칼럼에 많은 비판 댓글이 붙었는데 몇 개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 신나게 두드러 패놨는데 이제 잘해줄게 하면 믿겠나요? 그냥 각자 갈 길 가시지요. 이미 늦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는 이미 시작됐어요. 그리고 거기엔 정권의 언론 노릇하며 의사 악마화에 앞장선 조선일보도 한몫 톡톡히 했죠. 그리고 돌아와서 2026년도 증원 규모를 협의하라? 국정이 애들 장난입니까?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 확정까지 지어놓고 이제와 돌아와서 그 다음 해 규모를 협상하라? 의대 정원이 무슨 고무줄입니까? 2,000명 늘렸다가 그 다음에는 그럼 또 500명만 늘렸다가 합니까? 그런 식의 제안 자체가 이 의대 증원이 얼마나 비과학적으로 이뤄졌는지를 자인하는 꼴이에요. 정말 밑바닥만 보이네요. 작년에만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 미국 등 의사들 임금 인상, 진료 수가 인상,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수개월씩 파업, 반면 파업도 아니고 사직한다니까 징역 협박받는 대한민국 20, 20대, 30대 전공의들, 전문의도 아닌 교육생, 수련이들이 더 이상 일할 동력, 희망이 없어 자유의지로 수련을 포기하겠다는데 배움을 그만두면 저수가, 적자 의료지탱 어려우니 당장 돌아와 노동하지 않으면 범죄자라는 국가, 전공의들의 열정 폐위에 의존해온 보건복지부 스스로의 무능을 인정하는 꼴이다. 자, 사망 직전의 환자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하다가 사망하면 모든 책임은 의사가 지고 영원 지급하겠다는 대한민국은 제발 사람 살리는 거 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특수한 의료체계를 타국과 유리한 대로 단순 비교하여 의사를 악역 만들어 놓고 왜 젊은 의사들이 개인을 희생해 무능하고 무책임한 보건복지부가 수십 년 동안 구축해 놓은 적자 의료를 지탱하기를 강요? 이기적인 개인마저도 공공선에 기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지 선한 의지를 가졌던 사람도 좌절시키는 의료 시스템 만들어 놓고 당신들 때문에 좌절한 젊은이들을 탓하는지. 지금 제도가 문제고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고치지 않아온 이 여러 가지 정책들, 제도들, 의사들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게 문제지. 지금 그동안 엉뚱하게 왜 의사들, 전공의들을 악마화 시켜 놓느냐. 지금 이런 식의 글인데 글들이 참 너무 다 좋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2025년은 일단 예정대로 진행하고 라는 전제가 매우 위험한 거지. 2026년에 다시 정원을 조정한다면 2025년에 뽑힌 4,500명은 제대로 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의료 선진국들 중에 65% 급작스런 증원이 없다는 건 그만큼 의료 교육이 중요하다는 건데 3개월 졸속으로 밀어붙인 정책은 고스란히 의대생들 피해로 돌아갈 거다.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해 서남대가 속출할 텐데 그땐 누가 책임지나? 자, 그래서 댓글 몇 개만 살펴봤는데 이 댓글이 정말 긴 이 조선일보의 칼럼보다도 훨씬 수준 높고 훨씬 의료 현실을 잘 반영한 이런 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조선일보 기회주의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기사였네요. 감사합니다.